빰!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반입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일을 좀 열심히 하다가 점심으로 어제 여러분들이 사주신 먹다 남긴 김치 피자 탕수육을 먹고 그리고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이게 웹서핑을 하다가 정말 재밌는 글을 하나 봤거든요. 그래서 이거 유튜브 각이다 싶어서 이 재밌는 글들을 우선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기 위해서 일하는 거 접고 일단 바로 영상부터 찍어서 올리게 되었습니다. 제목 공주 대접 바라세요. 본인 팔자 본인이 만드는 거. 이게 추천이 897개가 달린 그런 글입니다. 진짜 제가 조언 하나 해드릴게요. 김치녀다 뭐다 해도 공주처럼 굴면서 남자 만나다 보면 공주 대접해주는 남자 만나기 마련입니다. 제가 평소에는 이거 그냥 이게 위로 쭉 올리고 말았는데 이게 제 방송을 라디오처럼 듣는 사람이 많다 보니까 읽어주는 게 편하다고 하더라고요. 계속 얘기하자면 얼굴이 엄청나게 못생긴 거 아니며 엄청나게 빠진 게 아니며 좀 도도하게 굴어야 해요. 항상 너 아니어도 나 좋다는 남자 많아. 네가 감히 그따위로 행동해? 그럼 난 널 안 만나줄 거야. 이런 마인드로 남자 만나야 대접받아요. 물론 그러면서 좋을 땐 매우 서로 잘 챙기고 잘 해줘야 인스턴트식 연애 안 하는 거고요. 저는 지금 남친 포함해서 굵직한 연애 4번, 괄호 열고 1년에서 5년 다양함, 2달, 3달 연애 5번, 스쳐 지나간 연애 10번 정도 했는데 이 다음 킬링 포인트입니다. 괄호 열고 전부 제가 찼어요. 전부 전 공주 대접 받길 바랬고 대접을 안 해주면 찼고 그러다 보니 공주 대접 해주는 남자들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나에게 공주 대접 해주고도 차였지만 다시 잘해보고 싶다고 연락 올 정도로 남자들은 공주 대접에 그렇게 혐오를 느끼지 않았습니다. 뭔 말이야 이거 씨발. 다시 잘해보고 싶다고 연락 오는 남자들은 뭐 공주 대접에 그렇게 혐오를 느끼지 않았다 뭐 이런 거겠죠. 데이트 비용이나 남친이 못해줘서 속상하다 그런 걸로 고생하진 않아요. 그래도 부족한 부분이 있을 텐데 그걸 내가 포용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버리면 헤어지고, 공주 대접이란 게 말이 공주 대접인 거지 결국 엄청난 배려와 존중, 엄청난 챙김. 여친님은 이런 거 하지마, 내가 대신할게. 여친 고생하는 거는 내가 못 봐, 내가 고생하고 말지 하는 행동들인 거잖아요. 지금 남친이랑 내년 상반기에 결혼 예정인데 진짜 공주 대접을 넘어 여왕 대접 해주면서 능력있고 외모도 마음에 드는 남자를 만났어요. 데이트 비용부터 제가 낸 적이 없으니 결혼 비용도 대부분 남친이 내는 게 당연한 것이 되었고요. 남친은 제게 물질적으로 바라는 거 딱히 없으면서 온 마음으로 절 존중하고 배려하고 뭐라도 하나 더 챙겨주려 하고 고생스러운 건 본인이 대신하려 한답니다. 작년에 결혼한 제 절친 한 명은 만나는 남자들에게 나 결혼 때 몸만 가면 되는 거지 라고 테스트를 했었어요. 그때 아니 내가 집에 가면 예단 10%는 해와야지 하는 남자들 다 차버리더니 몸만 오래 했던 남친 쭉 만나다 결혼했어요. 근데 진짜 몸만 갔어요. 남친도 초반에 한 말이 있으니 바라지 않고 남친이 경제적으로도 매우 여유 있다 보니 혼수도 친구가 낸 척하고 남친 카드로 많이 샀고요. 어우 씨발 뭐야 이거. 요즘 시대에 말이죠. 흐흐흐. 돈뿐만 아니라 이런 행동이 존중과 배려로도 이어집니다. 지금도 알콩달콩 얼마나 재밌고 여유롭게 사는지. 저도 친구처럼 결혼 잘해서 지금 남친과 꽁냥거리며 살고 싶네요. 여자분들 괜히 나서서 남녀 평등의 반반이야 하지 말아요. 여친이 데이트 비용 안 낸다고 궁시렁하는 남자, 그런 남자는 만나지도 말고요. 진짜 본인 팔자 본인이 만드는 거예요. 정말이에요. 제가 이걸 보고 한 10초 정도 굉장히 재밌어서 웃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 너무 재밌으니까 이거 빨리 보여줘야겠다 싶은 마음에 영상을 이렇게 찍어서 올리는데, 아무래도 이제 베스트 댓글 보다 보니까 네이트판 자체가 여성들이 보통 주류가 되다 보니까 여성들의 입맛에 맞는 베스트 댓글들이 많거든요. 물론 이제 그중에 공감하기 힘든 내용들이 대부분이지만 그나마 좀 공감할 만한 게 제가 봤을 때 3번째 내용, 아줌마가 썼던 건데, 그냥 뭐 사과 하나 깎더라도 이제 여자친구 입에 먼저 넣어주고, 그러니까 서로 이제 이게 당연하게 생각하지 말고 그래도 서로 대접을 해줘라, 그나마 멀쩡한 얘기가 나왔고, 나머지는 뭐 멀쩡한 내용이 별로 안 나왔죠. 왜 반반 결혼하지 말고 더치페이 하지 말라는지 그게 다 이유가 있다, 혹은 이제 나이 값어치를 알아주는 남자를 만나라. 기본적으로 여기 기저에 깔려있는 게 그거잖아요. 내가 널 만나주니까, 이게 나중에 또 내가 결혼해주니까, 내가 네 아이 낳아주니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어지거든요. 그래서 항상 네이트판은 이제 갑반 대결을 해서 찬반 대결을 봐야 되는데, 그 찬반 대결을 보면 무슨 공주가 돈이 없어가지고 남자 카드에 이제 기생하고 있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일침을 날렸는데, 저는 요즘 들어서 드는 생각이 옛날이랑 좀 달라진 게, 옛날에는 이 네이트판 같은 거 봤을 땐 약간 좀 다르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뭐였냐면, 사실 30년 전만 해도 결혼을 할 때 남자가 집을 사간다는 문화는 대한민국에 없었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은 이제 집을 사가는 게 당연한 게 왜 됐냐면,
여자들끼리 이렇게 네이트판 이런 데 모여가지고 자기끼리 이제 자기 입맛에 맞는 대로 이제 공론화를 시키고 이런 것들이 이제 사회적인 통념으로 이제 완전히 정착시켜버린 데 성공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집회 중은 당연히 돼버린 거란 말이에요. 지금 와서는. 그래서 내가 처음에는 이걸 봤을 때만 해도 여자들이 이제 자기끼리 이제 생존을 위해 가지고 이제 뭔가 어떻게 보면 하나의 여권 신장일 수도 있고 그런 건 줄 알았는데 요즘 들어서 보면 진짜 뭐라고 해야 될까 이런 네이트판을 보고 있으면 이게 진짜 여자의 적은 여자다라는 약간 무서운 생각이 들어. 그게 왜 그러냐면 실질적으로 이제 그게 저희들 30대 중반의 남자들 저도 뭐 그건 말해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아까 말했던 이제 반반무새라고 하잖아. 더치페이 충 남자들 뭔가 더치페이 하는 걸 되게 찌질하게 보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근데 사실 나도 이렇게 뭔가 더치페이를 하진 않거든. 어떤 여자를 만나도 그러진 않았던 것 같아. 내가 내는 편이란 말이야. 근데 되게 재밌는 거는 나는 이게 내가 이때까지 낸다고 했을 때 그걸 당연하게 생각한 여자를 본 적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제가 만난 여자 실제로 이제 제 여친구 13살 어린애마저도 지가 돈 많이 쓴단 말이야. 지가 번 게에서 많이 써요. 지가 일단 뭐 내가 다 내는 건데 아니야 이건 내가 낼게 지가 쓴단 말이야. 그래서 뭐 실제로 내가 하고 싶은 내용은 뭐냐면 남자 나이가 30대가 넘어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네이트판 보면 남자들 여자들이 남자들 이렇게 간 보는 법을 다 알려주잖아. 사실 남자도 똑같이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전에 바로 어제 라이브 방송이었을 거야. 어제 저한테 이제 사람들이 십시일반으로 해서 이제 김피탕 사주면서 하다가 어떤 질문이 하나 왔는데 이 여자에 대해서 잘 알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여자의 본성을 알 수가 있을까요? 라고 이렇게 질문이 들어오더라고요. 제가 뭐라고 했냐면 사람의 본성을 아는 방법이 딱 크게 두 가지가 있거든요. 첫 번째가 그 사람한테 권력을 쥐어주는 거예요. 권력을 가지면 그때 나오는 게 사람 본성인 것 같아.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그냥 잘해주면 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간관계에서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파악하기 힘들잖아요. 그냥 계속 잘해주면 돼요. 그래서 계속 잘해주면 이 잘해주는 걸 고맙다고 생각하고 선순환이 되는 사람들이 나오거든. 그럼 그런 사람을 데리고 가면 된단 말이야.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만약에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지금 30대 중반의 남자들이 만약에 이런 여자들을 만났잖아요. 처음 두 번 이렇게 뭐 지가 내고 다 할 거야. 보통 그래 남자들이 더치페이 이렇게 처음 보자 이렇게 하진 않단 말이야. 근데 이렇게 하다가 여자들이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 그러면 그냥 안 봐. 손절 때린단 말이야. 그래서 결국에는 여자가 남자를 보는 것만큼 남자도 여자를 똑같이 보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와서 보면 너무 동떨어진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특히나 나 유부녀로 시작하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나는 지금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이 네이트판에 하루 종일 죽치면서 뭐 헤어지세요라고 반복하는 사람들 여자들 가운데 중에서는 그런 사람들 되게 많아. 야, 너 한번 좆대 봐라 이거 있잖아. 너 한번 좆대 봐라. 이런 마음에 일부러 이제 그런 얘기들을 해주는 거야. 아 그런 남자 여러분의 값어치를 존중해주는 사람 그런 여왕 대접해주는 사람 만나세요라고 이렇게 많은 글을 남기는 사람들 중에서는 분명히 그런 심리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 그런 걸 볼 때마다 여자의 적은 여자가 맞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영화 기생충을 보면 박명훈 씨가 연기를 진짜 잘했잖아요. 나는 진짜 타짜 아기 이후로 야 진짜 저 조연 보고 처음 그 사람 이름 검색한 게 박명훈 씨가 처음이었는데 그 기생충을 보면 기생충은 실제로 그 박 사장님 리스펙트를 외치면서 진짜 존경하잖아. 그래서 박 사장님 집으로 돌아오면 이제 머리를 이렇게 쿵쿵쿵 박으면서 조명까지 이렇게 반짝반짝반짝 켜주잖아. 이게 인간 사이의 최소한의 양심인 것 같아요. 누군가에게 뭔가 호의를 받고 그러면 그런 거에서 고마움을 갖는 건 당연한 것들인데 근데 지금 현재 이제 이번에 네이트판에 올라오는 글들을 보면 이런 글들이 되게 많아요. 이번 글이 처음이 아니라 말 그대로 그냥 감사함을 느낀 게 아니라 내 나라는 존재 자체에 감사함을 느끼라는 거지. 내가 만나주는 것 자체. 그래서 이 아까 본 그 본문에도 보면 자기 베프가 남자 만나면 테스트하는 내용이 나 몸만 가도 돼? 라고 물어보고 그때 남자친구가 예단 10%는 해와야지 라고 말했는데 10%는 날로 먹는 건데 그거 다 차고 몸만 오란 남자 만나서 잘 살고 있다라고 어떻게 이게 판춘문이라고 난 생각하는데 사실 근데 결론적으로 이제 인생에 분명히 엄청난 운이란 건 오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뭐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결론적으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그래요. 그러한 엄청난 운이라는 게 여러분들에게 올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오더라도 그런 날로 먹는 생각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결국에는 그럼에도 이제 자기가 또 불행하다고 느끼게 될 거란 말이에요. 왜? 그런 사람 결국엔 타인과 계속 끊임없이 비교를 하게 되거든요. 영상에 보면 본문의 마지막에 그런 말이 있더라고. 진짜 자기 인생 자기가 만드는 거예요. 맞아요. 이거는 맞는 말이야.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이 만드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개척을 하는 겁니다. 굳이 여러분이 공주가 될 생각이 없어요. 진짜 공주가 되고 싶으면 열심히 여러분들이 노가다 하셔가지고 RPG 게임 하듯이 이런 레벨업 하셔가지고 공주가 되면 되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아무쪼록 이런 네이트판이나 이런 여초들에서 올라오는 여자들의 그런 보편적인 그런 생각들이 있잖아요. 사실 그게 내가 아까 말한 것처럼 여권의 신장을 위해 가지고 그런 것들
것들을 일부러 말도 안 되는 내용 끌어올린 것도 있지만 그 이면에는 여러분의 인생을 이제 파멸로 이끌려는 그런 뭔가 이제 모종의 계략으로 가득 찬 여자들의 심술도 묻어 있을 거란 말이야. 그래서 저도 이 글을 보고 나면 이제 말도 안 되는 배댓에 이게 좋아요 한 번씩 꾹꾹꾹 눌러주고 오거든요. 내가 왜 그걸 누르겠어? 그거 보고 그거 믿는 사람들 엿대라고 그렇게 꾹꾹 눌러주고 오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아무쪼록 제 유튜브 채널을 보시는 분들은 지성인이니까 이 참된 지성인답게 좀 더 건설적인 생각으로 사셔가지고 저런 계략들에 빠지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튼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족구독,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다음에는 좀 더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빰!